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리비전에 대해서 어려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마 리비전 굉장히 고민들 많은 포인트가 많으실 텐데요. 익명성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우리 저기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가급적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해결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한준 선생님은 익명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스킨 인시전, 리비전 하다 보면 인시전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때 아까 우리 백이철 교수님께서 가급적이면 라테럴을 사용하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 인터벌을 두고 하자. 그래서 7cm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환자들이 좀 작은 사람인 경우에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있을 때 꼭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백이철 선생님. 사실 저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이게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7cm 하면은 거의 미드라인에서 보면 피부라까지 넘어가는 그만큼 라데랄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인시전을 못 쓴다면은 최대한 간격을 두겠지만은 또 우리 수술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은 간격을 브릿지를 두겠지만은 7cm 이상이랑 꼭 간격을 숫자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가능한 정도의 거리만 두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욱진 선생님이나 김창환 선생님 의견 다른 거 추가하실 건 없으시고요. 리비전 인시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근데 네크로시스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간격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못 지키면 과거의 인시전을 가지고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를 익스포전 해서 메디알 파라파텔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철 교수님께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티비아, 스템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때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다 빼기가 어려우면 남겨두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네네네. 인펙션이지 않은 경우에만 얘기하시겠지요. 그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좀 빼다 보면 본 디펙트도 생기고 우리 피머 쪽은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시멘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티비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템 픽세이션을 위해서 올 시멘트를 하다 보면 그걸 제거하기가 어려운 맞습니다.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남겨두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네, 저기서 이제 강의 내용 인펙션이 아니다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를 리비전을 할 때는 사실 티비아에도 본 시멘트를 못 제거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에서는 리비전인 경우, 쉽게 말하면 티비아 쪽에 그 전에 시멘티드 스템이 픽세이션 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지금 강의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보면은 그 콜텍스와 시멘트가 아주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 깨려고 하다 보면 사실 디스탈 쪽에는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오스테오톰을 넣다 보면 가끔씩 코르티카 브리키지도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 많이 불가능하다면은 시멘트 그러니까 스템을 좀 더 짧게 더 굵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더 가는 걸 더 길게 쓴다든지 그런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 TBI의 스템이 이게 슬롭 때문에 포스테리오 코텍스에 다 있는 경우에 시멘트를 제거하다 보면 포스테리오 코텍스 데미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하시기 전에 그쪽에 있는 시멘트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스템 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이철 교수님 강의하시면서 라테럴 어프로치에 대한 멘션을 하셨어요. 라테럴 어프로치 했던 경우에 리비전을 할 때 그냥 라테랄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프라이머리 때 라테럴 어프로치도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게 리비전 때 과연 또 라테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저는 라테럴 어프로치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심포지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선생님 라테럴 리비전 또 할 때 그러니까 라테럴 어프로치 들어가 있는 경우 라테럴 어프로치 하세요? 사실 라테럴 어프로치로 지금 들어가는 게 거의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뭐 리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헌에서. 그래서 근데 이론상으로 보시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했다가 리비전 할 때 다시 미디어로 들어가면 결국 파틀 라인 플러스 플라이를 한번 디스럽션 시키는 것은 증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테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라테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프라이머리든 리비전이든 메디알 파라파텔라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 라테랄로 들어가는 경우에 리비전을 할 때는 가급적 라테랄을 하자. 네네. 그거는 한번 조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 질문 좀 조금 낮춰줘 주시겠어요? 아까 이한준 학술위원장님께서 손옥진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오타가 있다고 그래서 대답 안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고쳐주셨네요. 오타입니다. 손옥진 교수님 그래놓고 질문이 그 아마 시멘트하고 그러니까 디펙트가 메타피지컬 디펙트가 있을 때 시멘트 콘 얘기하셨는데 시멘트하고 스템으로도 하는데 메탈 컴포넌트도 좋은 대안이지만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네네. 혹시 인디케이션이 있느냐라고 네네. 질문하셨어요. 이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는 시멘트하고 스템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멘션 드린 바와 같이 시멘트는 서말 네크로시스도 생기면서 시링키지가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시멘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놓고 풀 시멘팅을 하고 프레셔라이저드 건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시멘트하는 좋은 테크닉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되게 컴포넌트를 리무브 하다 보면 포스트라데랄의 본을 사실은 깨버리는 경우도 많고 미디알 쪽에 피스툴라가 생겨서 미디알 본 디펙트도 생기고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한테 사실은 플레이트 자체가 서브콘더럴 본에서 싱킹 다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콘이 메리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텍스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네. 거긴 시멘테이션 안 하고 커버하는 방향으로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한준 선생님께도 아마 좋은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핏 지금 플러깅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풀 시멘테이션 하다 보면 사실 TBI의 스템 주위에 시멘테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맞습니다. 이거 플러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플러깅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하는데 그 플러깅 하는 게 있나 보죠? 예. 제가 사실은 저도 플러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연수 가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연수를 간 병원에서 플러깅을 메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 쪽에는 보면 토탈 힙하고 토탈 힐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플러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깅을 하면서 숏스템을 써가지고 롱스템 썼던 거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거의 결과가 유사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시멘트 건을 거의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시멘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과거에
라지 디펙트 시멘트 필링 했는데 보면 오스테올리틱 리전이 보이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걸 없애려면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여준 테크닉이 제가 보기에는 롱턴 팔로까지 봤는데 결과가 굉장히 꽤 임프레시브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롱 스텝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피지얼 본 스포트만 어느 정도 되면 짧은 스텝을 쓰더라도 리비전 할 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을 보기도 했고 실제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메타피지알 시멘테이션, 롱 스템 앤드 예. 메타피지알 시멘테이션보다는 쇼 스템 풀 시멘티드가 낫겠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롱 스텝을 쓰는 게 당연히 안전하죠. 안전하고 이런데 롱 스텝을 쓰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보잉이 있어서 쓰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 리비전 케이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안으로 짧게 쓰면서 풀 시멘트를 잘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 디펙트가 되면은 제가 꼭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본 그래프트, 디펙트가 많은 본 그래프트도 하고 알로그래프트, 스트럭처럴 그래프트, 넌 컨테인 디펙트 되면은 이게 칩본 그래프트는 불가능하니까 갖다가 블럭으로 잘라서 올려놓고 픽세이션하고 스템 쓰고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이 티비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좁은 코텍스만 남아있거나 하는 경우에 과연 그라프트가 될는지 또 스클레로틱한 에어리어에 본 유니언이 되려면 그렇지 않아도 유니언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큐레티지에서 맞습니다. 좋은 본이 나오게끔 하려면 디펙트는 자꾸 커지고 맞습니다. 이게 과연 본 유니언이 되나 싶어서 리밍하는 것도 자꾸 맞습니다. 망설여져서 맞습니다. 점점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보니까 뭐 메타피지알 쪽에 본 그래프트 하시고 픽세이션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본이 좀 좋은 데까지 돼야지 블리딩이 나오는 데까지도 다 하시는지 그게 네. 지금 좀 걱정이라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펙션 케이스는 우리가 시멘트를 다 제거하다 보면 진짜 이 달걀 껍질 정도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콘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런 경우는 슬리브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쓰면서 사실은 모셀라이즈드 본그라프트를 옛날에는 같이 시행을 했는데, 모셀라이즈드 본그라프트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도 저도 의문입니다. 근데 이 슬리브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스탈 피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청원 선생님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김청원 선생님 리비전 프라이머리 토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뭐 워낙 액티브하게 많이 하셨으니까 서지컬 에러라고 그러지만 우리 선생님들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심포지엄 가서 공부하고 하셔도 그렇게 완벽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러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퍼펙트하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항상 보면 조금씩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에러 다들 보면 서지컬 에러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 커멘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아까 세미 컨스트레인드 VVC를 쓰고 세미 컨스트레인드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책을 안 봐서 그런지 세미 컨스트레인드가 저는 PCL retaining, PCL substituting 정도가 세미 컨스트레인드고 미니멀리 컨스트레인드가 모바일이고 VVC는 constrained prosthesis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아까 세미 컨스트레인드 쓰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게 스템 익스텐션을 하면서도 PS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VVC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좀.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세미 컨스트레인드라고 하는 건 그 이제 가운데 캠 포스트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PS 타입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서 메디알 라테랄 렉시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VVC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constrained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 그 이외의 디렉션, 그러니까 AP 디렉션을 또 그 다음에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이 인스타빌리티가 있을 때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 힌지 내지는 링크드 타입을 저는 constrained라고 그럼 해서 바로 말씀을 선생님 드린 얘기하시는 라테랄 메디알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거를 커렉션하는 바루스 발구스 컨스트레인드 프로세스까지도 세미 컨스트레인드로 명명을 네,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좀 한번 저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왜냐하면 대개 바루스 VVC를 컨스트레인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네. 그건 조금 요새 그 PS 타입에서도 그냥 그 하이트하고 폭을 넓혀서 그 자체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프로스테시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 질문 역시 우리 이한준 교수님께서 프라이머리 토탈리에서 리커버툼이 예상되는 환자가 있는지요? 혹시 위험인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 의심되는 경우 예상을 물어보시네요. 프라이머리에서 리커버툼. 네,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보면 환자들이 이제 이 RA 환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이 소프트 티슈가 굉장히 이 소프트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리가먼트 스트럭처 자체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렉스한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TK를 해야 될 정도의 안에 조인트 디스트럭션이 있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리컬바툼, 물론 이제 수술 테크닉 상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디스탈 커팅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익스텐션 갭을 이렇게 주려고, 보통 저는 5에서 10도 정도는 그런 환자들은 저도 나중에 이렇게 워킹을 해보고 하면 그런 부분이 풀 익스텐션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 메디알 라테랄 리가먼트의 릴리즈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세심하게 오버릴리즈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환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리비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이디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마 프라이머리에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조금 렉스한 환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잘 모르겠는 게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도 프랙션 컨트랙처가 점점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과거에 시뮬테이너스 바이러테럴 토탈리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도 한쪽하고 조금 더 보고 이 환자의 액티비티,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하는 그 트렌드도 좀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랙션 컨트랙처를 남겨놔도 한 5도 조금 남겨놓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플렉션이 타이트 하더라도 그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밸런스를 생겨서 익스텐션이 조금 타이트해도 좋아지지만 아주 안 하는 사람, 자꾸 악화하는 사람은 그 다음 수술할 때 좀 렉스하게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렉시티가 있는 환자들, 특히 이제 익스텐서 메커니즘에 위크니스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러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 강의하실 때 네. 100도가 되지 않으면 네. 인젝션 해보고 또 조금 더 플렉션을 해보겠느냐로 환자를 얘기하셨어요. 네. 네. 100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TK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전에 좌식 생활을 많이 해오던 그런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 그 캐릭터에 따라서 ROM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들 이렇게 지켜보고 할 때, 그리고 이미 이 프랙션 했을 때, 그리고 익스텐션 했을 때 그 엔드 포인트 자체가 스티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환자에게 PT라든지 또 셀프로 이렇게 엑서사이즈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외래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외래로 오는 빈도도 조금 자주 보고 그러면서 RM 체크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뭐 이제 그 환자에게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서브젝트들 다 얘기해 주셨고요. 뽑는 것도 그렇고, 본 디펙트도 그렇고, 인스타빌리티, 스티프니스 굉장히 여러 가지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가장 지금 액티브하게 수술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렉션이 좀 덜 되는 경우에 이 환자를 내가 지금 플렉션을 조금 더 인크리즈 시켜주기 위한 본인의 노하우, 지금 저기 김청환 선생님은 인젝션하고 브리스마하고 어디졸라이시스 하시겠다는 얘기고, 손욱진 선생님 조금 플렉션을 임프루브 시켜주겠다 하면 트라이 하시는 게 있나요?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저는 수술 방법을 약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플렉션 익스텐션 갭을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드 에이지에 이제 쪼그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사람한테는 수술할 때부터 플렉션 갭을 한 1, 2mm 정도 크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 요즘은 80이 굉장히 젊은 나이라서 80이 넘은 분한테는 사실은 플렉션 갭이 약간, 그러니까 많이 크게 하면 우리가 미드 플렉션 인스타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크게 해주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백이철 교수님. 인트라업으로. 네. 네. 아니 인트라앱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했더니 프랙션가 수술하고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프랙션을 조금 임프루브 시켜주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래서 제 같은 인트라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손승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프렉션 갭과 익스텐션 갭에서 약간 프렉션 갭의 여유를 좀 더 준다. 그런 느낌이 좀 들도록 수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스테로 콘다일 쪽에 오스테아톰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콘다일을 그냥 100% 그냥 저는 오스테아톰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합니다. 오스테오파이트 제거를 하고, 오스테오파이트 아주 없는 것이 보이지만 또 손 넣어보면은 임플란트하고 미스매치 돼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스테오톰으로 꼭 클리어아웃을 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활하는 과정에서 플렉션 갭이 잘 안 되는 경우, 좀 덜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냥 환자 설명을 하지 그 외래에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해드리고 또 뭐 꼭 플렉션이 필요하냐 그냥 그런 교육을 하고, 아직 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다든지 강하게 무슨 PT를 더 제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이랑 인터뷰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재활 치료 필요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환자에서 저는 재활은 안 필요하고 수로 기능 회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면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고 재활의학 어디에 뭐 입원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때 보면은 황당무계한 PT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ROM을 증가시킨다고 자전거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시브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래듀얼리 매니플레이션 해주고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직 질문이 이제 없어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플렉션 얘기했는데 거꾸로 프랙션 컨트랙처 수술을 했는데 한 6개월쯤 됐는데 프랙션 컨트랙처가 남았다. 폴리도 가장 얇은 거 썼다. 그 임플란트에 바꿀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어디셔널리 뭘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뭐 팁 있으신가요? 백이철 선생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되는 경우가 스파인의 로도시스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자는 허리를 뒤로 제끼고 다리를 약간 굽혀야 이래 걷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렉스 컨트랙치가 아니죠. 근데 그 환자는 다리가 다 안 펴져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환자가 다리를 맞습니다. 펴면 맞습니다. 다 안 펴지는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환자한테 더 편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김차원 교수님 혹시. 이제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이 프랙션 컨트랙트가 남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는 제가 이때까지 외래에서 보고하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송욱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세가 많으시고 룸바로도시스, 펠빅 틸팅으로 인해서
니 자체가 프랙션이 어느 정도의 컨트랙트가 없으면 보행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올드 에이지의 환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런 분들에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 그걸 어떻게 교정하기 위해서 어디셔널하게 뭔가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프랙션 컨트랙처를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좋게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해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햄스트링을 포스테리어로 해서 릴리즈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보툴리늄 톡신까지도 고려해봤는데 그거는 해보지 못했고 햄스트링 릴리즈도 한번 그 스테오프로 잘라서 해봤는데 별로 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젊은 선생님들 분명히 수술 많이 하시니까 있을 텐데 하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머리 때 코렉션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아주 우리 손익 선생님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에이지드 퍼슨 요새 보면 수술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꼭 걸려봅니다. 그래서 걸어보면은 이 스투핑 포스처, 스파인 때문에 아니면 플랫 버터 해가지고 스파인 오리진에 세지탈 임밸런스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토탈리를 완벽하게 100% 했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걷기 위해서는 세지탈 밸런스를 위해서 프랙션 컨트랙처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리지 않고는 못 걷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걸려보고 만약에 환자들이 그러한 패턴을 보이면 수술해도 역시 걸을 때는 구부리고 걸으실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는 걷지를 못해요. 아니면 넘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네비터블 할 거다 하는 거. 그렇게 되니까 프랙션 컨트랙처가 있으면 아까 우리 김창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에너지가 많이 들 것이다, 힘들다 하는 얘기는 알았는데 반대쪽 니에 시어 포스가 많다는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스파인 릴레이티드 프랙션 컨트랙처가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파인 먼저 케어하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아마 수술을 해도 토탈리를 해도 그건 남을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환자들한테 인폼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략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시간이 꽤 지나서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선생님들이 대부분 부산과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빨리 귀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 아주 힘든 서브젝트에 대한 그것은 항상 이 디스커션이 되는 서브젝트니까 그때 더 많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이 좋은 어려운 서브젝트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번째 웹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